자유대한민국 수호자 뉴스타운 TV를 애청하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5천만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안정권의 전라도가 전라도를 바란다 전전말 18회차 조금 늦은 시간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주제를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손상윤 회장님의 근황을 여러분들께 먼저 안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손상윤 회장님께서는 8일 단식투쟁 하시고 지금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정밀 검진을 받았더니 이명연상과 어지럼증, 그리고 뭐 의사 소견상으로 몇 주간의 안정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번 치료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원래는 오늘 근황을 걱정하시는 분들과 동포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으로 구정 이런 인사를 좀 전해드리고자 했는데, 아무래도 그게 조금 잘 건강 상태라든가 준비 과정에서 좀 미흡하셔서 꼭 제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소 무리를 해서 몸이 좀 안 좋은 상태시지만은 많이 회복을 하고 있고 건강하게 다시 방송을 통해서건 아니면 투쟁 현장에서 뵙던지 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다시 조만간에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명절, 뜻깊은 명절 어찌됐든 간에 지금 나라가 이런 상황이지만은 민족의 대명절인 설 맞이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새해 복, 설 잘 보내시라고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명절을 잘 보내시고요. 명절 중에서도 저희 뉴스타운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될 것이고, 손상윤 회장님의 건강은 또 저희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으시면은 또 근황을 전해드리는 식으로 그렇게 꼭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정된 보통 한 7시 정도에 시작을 하는데 오늘은 좀 이 주제를 정리하고 준비하는데 다소 시간이 좀 지체된 관계로 평상시보다 좀 늦은 시간에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뉴스타운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 정부, 문재인 정부와 그리고 대한민국 적화 세력과 맞서서 본격적으로 투쟁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요. 상당히 많은 제약과 지금 이번 방송도 아마 알람이 안 갔을 겁니다. 유튜브 차원에서도 상당히 많은 제약과 그리고 탄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와중에서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 한국 유튜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표면적으로 나타난 문제만으로도 뭐 특정 구독자 100만 명 이상을 거느리고 있는 헤비 유튜버들도 실시간 스트리밍에 있어서 알람이 안 가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유독 이 우파 채널에 있어서만큼은 알람이 안 가고 있고, 이 알람은커녕 지금 중요한 방송 메시지조차도 공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찾아서 이 시청을 하시는 분들 빼고는 거의 지금 실시간 시청자로 유도가 되지 않아서 그게 곧 구독률과 그리고 조회수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이게 굉장히 저희가 지금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보나 시스템적으로 보나 하물 저희가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놨습니다만은 뉴스타운에 있는 몇몇 동영상은 좋아요를 누르고 나서 새로 고침을 해서 다시 보면 그 좋아요가 다시 리셋되어 있는 경우가 동영상으로 지금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그냥 추론을 해보기로는 유튜브 코리아 내에 채널 담당자 중에 진짜 미친놈이 하나 있는 게 아닌가. 왜 이런 특정 우파 매체들만 이런 공통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나. 그래서 이게 지금 대한애국당이나 아니면 보수 진영, 자유한국당, 우파 진영의 개인 유튜버 채널과 아니면 방송을 하시는 우파 채널 차원에서 범적으로 이 한국 유튜브 쪽에 항의를 하는 계획을 좀 제의를 드리는 바고요. 우파 정당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한민국 상황 어떻습니까? 공중파 채널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빨갱이 세상이고, 종편은 뭐 몇몇 채널 빼고는 볼만한 게 없습니다. 죄다 정신 나간 드라마나 하고 아니면은 문비어천가를 부르짖고 있는 상황을 볼 때 그나마라도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근근히 버티고 있는 게 이 유튜브 채널인데
이것마저도 몇몇 정신 나간 인간들이나 아니면 정부의 탄압에 의해서 우리가 손쓰지 못하는 사이에 제재를 가하게 된다면 저희 진짜 이거 큰 영향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고요. 이 알람이 또 안 울려서 아마 접속자가 굉장히 오늘도 더딜 것 같습니다. 지지부진할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준비한 이 주제 자체가 실시간 스트리밍용이 아닙니다. 이럴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이 전전말 약 한 4, 5회 가량이 알람이 안 갔습니다. 뉴스타운은 더더군다나 특히 심했기 때문에 오늘도 이럴 줄 알고 오늘은 실시간 이 시청자분들용보다는 이게 이 전전말이라는 프로를 기획을 할 때 그 기획 초기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싶었던 주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전라도라는 지역민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근성을 꼬집고자 해서 만든 게 바로 이 프로그램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라도가 뭔가 말하지는 못한데 우리는 결과를 보고 늘 이야기를 하죠. 전라도 사람들은 왜 저렇게 시끄럽냐, 혹은 왜 저렇게 사기를 잘 치고 뒤통수를 잘 치냐, 그리고 왜 저렇게 무모할이 많지, 자기들끼리만 한 4, 5명만 모이면 세력을 만들고 그걸 마치 형제애처럼 가족보다 더 끈끈하게 연대를 하냐. 그게 좋은데 사용되면 상관이 없는데 무슨 특정 정당이나 아니면 자기들한테 돈 주는 사람들한테 몰표나 주고 이런 식으로 악용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좌파 우파 할 것 없이 대한민국에 전라도 혐오증이 만연해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이 프로그램은 제가 우파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비전라도인들이 전라도인들에 대한 성토를 전라도인들에게 본질을 알려주고 바꿔보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취지가. 왜냐하면 잘못은 우리나 우리보다 나이 많은 기성세대 전라도인들이 지고 그 죗값은 혹독히 우리 자식 세대가 받게 되거든요. 이거 정말 뻔뻔한 짓거리입니다. 자기들은 돈이라도 벌어 처먹고 그리고 배라도 따뜻하게 살았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전라도 사람들은 이 모양 이 꼴로 가다가는 사회와 어느 단체에서건 전라도 출신이라는 이유로 외면받고 지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죄 없는 아이들에게 죄값 치르게 하지 말고 바꿔보자는 취지에서 이 전전말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간 지금 오늘이 18회차입니다. 18회차. 문재인 18회차고요. 제가 원래 이 프로를 기획을 하고 지금까지 18회차까지 오면서 가장 많이 다뤘던 주제 중에 하나는 김대중입니다. 왜냐하면 전라도에는 원래 못된 기질이 있습니다. 그거는 과거로부터 내려온 거죠. 조상의 기질입니다. 조상의 기질로부터 못된 유전자가 있어요. 그 기질이 꽃을 피우고 폭발을 하게 된 교두보가 된 게 바로 김대중이라는 인간 때문이어서 이 김대중을 자주 다룹니다. 왜냐하면 전라도라는 지역 기질 중에 근성과 인간성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아이콘이 바로 김대중이거든요. 못돼 처먹었죠. 그래서 김대중이고, 그 김대중의 역사를 잊고 기질을 잊는 자가 바로 임종석입니다. 임종석은 아직 덜 자란 놈이죠. 그렇지만 이번 현송월과 북한과 관련한 빨갱이들에게 접대하는 꼬라지를 보면 앞으로 임종석 싹이 김대중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 그렇게 예상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이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법합니다. 뭐냐? 이 전라도라는 게 꼭 김대중 지지자들이 된 이후에 욕을 들어먹는 것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전라도는 원래 이런 기질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 기질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된 이유를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질의 본질과 실체를 알고 앞으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못돼 처먹은 버르장머리들을 벗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건 당연히 이유가 있어요. 전라도 자식들과 앞으로 태어날 애들에게 전라도를 빼놓고는 살 수 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걸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그간 김대중을 이야기하면 정치적일 수밖에 없고 임종석이를 이야기를 하면 어쨌든 정치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순 반란 사건, 5.18 폭동 다 이야기하면 어찌됐든 간에 대한민국 70, 80년 된 빨갱이의 역사와 맞물려 있는데 저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정치 색깔 다 뺄 겁니다. 좌우 없습니다. 왜냐하면 빨갱이들이라고 우리가 이제 경상도 빨갱이들이 있고 대구 빨갱이도 있고 경기도 빨갱이 있고 원래 빨갱이 북한 놈들이 있어요. 빨갱이들이라고 전라도 인간들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빨갱이들도 싫어해요. 전라도의 기질은. 뭐 우파는 말할 것도 없죠. 자, 그러면 빨갱이가 사용을 하고 있을 뿐이지 전라도 기질이 밥맛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뭐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가 바로 그러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18회차를 준비하면서 이것과 가장 근접했던 주제가 바로 조회수는 안 나왔지만 가장 호평을 받았어요. 제가. 그 편이 바로 서편제 편입니다. 서편제. 영화 서편제에 묻어있는 전라도만이 가지고 있는 기질. 그 서편제에서 묻어나오는 전라도의 기질이 바로 한입니다. 한. 뭐 판소리로 치면 저는 판소리를 배운 적이 없지만 제 몸에 그 서편제의 고향이 바로 보성입니다. 보성인데 보성에서 태어나면 이 목소리 한번 보십시오. 허스키 하잖아요. 판소리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 오늘 기분 되게 좋고 배도 부른 상태인데도 전라도 놈이 이 판소리를 그냥 들은 대로만 따라해도 판소리스러워집니다. 이게 DNA예요. 이런 거죠. 그때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것이요 이것이면 되겠소. 판소리 같지 않나요? 배운 적이 없어요. 이런 기질이 있어요. 저 오늘 기분 되게 좋고 배가 부른데 전라도 사람들은 이런 서정적인 정서를 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한은 그때 서편제편에서 제가 다뤘지만 대도 않는 한이에요. 옛날에나 그 소장농으로 노비로 살 때나 있었던 그런 기질을 아직까지도 이 좋은 세상에서 못 버리고 피해의식으로 승화를 시켜서 남과 다르게 고통을 받아들이는 이 그릇이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이 가난한 자라도 유난스럽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전라도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한 축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서편제 편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김대중 빨갱이 좋고 임종석 빨갱이 다 좋지만 이 전라도의 근성을 다른 걸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좀 제가 연구하고 평상시에 그리고 살아오면서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게 바로 영화로 또 풀어볼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뭐 시청률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부담감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조근조근하게 여러분들에게 열 안 내고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안정권이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죠. 그리고 요새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세요. 전라도를 너무 까는 거 아니냐. 개중에 착한 전라도인도 있는데 몽땅 그래서 전라도를 몹쓸 지역을 만드는 거 아니냐. 네, 그러려고 방송합니다. 왜냐하면 있죠. 전라도에 좋은 사람 있습니다. 우파도 있고 다 있어요. 그렇지만 압도적인 다수가 그 지역의 정서를 지배하고 그것이 그 지역의 문화가 되고 그것이 정치나 국가에 영향을 준다면 그것이 잘못이라면 그냥 몽땅 거려서 그 지역의 그 잘못된 점은 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이 불편한 자들은 잘못된 자들이에요. 근데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못 느끼는 저처럼 저는 하나 안 불편해요.
저같이 안 불편한 자들은 제가 말하는 욕하는 전라도인과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수의 전라도 홍어 기질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욕을 하는 겁니다. 어떤 자격으로? 나 전라도 사람이니까요. 자,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제가 자주 써먹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매트릭스에서 이거 제 이제 트레이드 마크예요. 매트릭스에서는 요게 진실을 보는 이야기입니다. 빨강색이. 요게 가짜고요. 근데 저는 파랑색의 진실의 이야기라고 각색을 했어요. 왜냐? 이 빨강색이 싫어서요. 자, 여러분. 오늘 내용이 다소 불편할 수 있어요. 이 영화가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인상 써질 가능성이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불편하시면 지금은 안 보셔도 됩니다. 꼭 보시고 싶은 분들만 보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심화학습에 가까운 거니까요. 자, 오늘도 진실의 파란 약 여러분들께 권해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영화를 설명드리기 이전에 전라도의 독특한 지역 정서를 이야기를 할 때 첫 번째가 정치 다 빼고요. 전라도만이 가진 기질 중에 하나가 한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한이 판소리에 묻어나오고 이 판소리가 가지는 한을 가장 잘 표현한 게 서편제인데 이 서편제편을 보면 이 대도 않는 한의 정체가 나오고 그리고 전라도 사람들이 특유의 목적 달성을 위한 잔인함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당화,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지금 문재인이 하는 짓거리하고 똑같아요. 한편으로는 3천만 명의 인권 변호사가 3천만 명의 인권을 구제할 수 있는 김정은 모가지 따는 거는 외면하고 김정은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3천만 명이 죽어나가는 것을 외면하는 이런 내로남불, 이 뻔뻔스러움, 이게 바로 전라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내로남불적인 모든 목적 달성을 위한 과정은 정당화시켜버리는 그게 눈이 멀게 해버렸잖아요. 일부러. 서편제편에 나왔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냐면 자, 여러분들 전라도를 이야기를 할 때 이 바로 섬놈 기질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섬놈 기질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뭐 들어는 보셨겠죠. 근데 전라도는 엄연히 육지와 섬이 정서가 달라요. 왜 그러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지도 남한 땅을 보면 동해안보다 남해안보다 유독 서남해 이 전라도 땅에 엄청나게 많은 섬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독 전라도는 사실은 전라도라고 한 지역을 이야기하지만 전라남도와 서해안 지역에서는 이 전라도에 여기가 육지예요. 이 육지. 육지인데 엄청나게 많은 섬, 유인도가 있어요. 유인도. 작게나마 이 흑산도도 있고 대표적으로 진도도 원래 섬이었죠. 전라도에 유독 많은 섬이 분포해 있습니다. 섬이. 근데 경상도에도 섬이 있지만 우리가 제일 큰 섬은 제주도죠. 그리고 울릉도도 있고요. 뭐 진도도 있고 남해에도 섬은 있어요. 거제도도 있고. 근데 가만히만 딱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라도와 경상도 뭐 할 것 없이 육지와 섬을 비교해도 섬놈 특유의 기질이 있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육지에 있는 인간적인 사회 교류가 많은, 경험이 많은 자들과 섬이라는 협소한 공간 안에 갇혀서 사는 자들의 의식의 흐름이 조금 다릅니다. 자, 넓게는 우리가 외놈 하면서 섬놈 하면서 욕하는 일본 놈들 있죠. 걔들은 큰 틀에서 섬놈들이에요. 그래서 국수주의, 자국민주의, 제국주의, 자기들끼리, 우리들끼리, 북한놈 같이 넓게는 일본 놈들도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자, 좁게는 우리나라 가장 큰 제1도 제주도 보십시오. 제주도 대표적인 사건 뭐 있습니까? 4.3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제주도에 좌익이 가장 많았어요. 폭동이 가장 컸고 그게 뭐냐? 그 지역만의 협소한 공간 안에서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의 공동체 유대의식이 엄청나게 큽니다. 육지는 안 그래요. 자, 그렇다면 그것보다 훨씬 작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다도 섬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이 전라도라는 곳은 사실은 육지에 한뭉탱이가 있고 전라도의 절대 다수의 많은 인구들이 섬에 분포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예전에는 이제 교통편이 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섬은 섬대로 갇혀서 살았겠죠. 다리도 없고 하니까. 근데 현대 사회에 이르러 가지고 이 섬에 갇혀 있는 자들이 어떻게 됐냐? 육지로 다 들어온 겁니다. 육지로. 몇몇 인원을 빼고는. 근데 그 섬에 있는 정서를 그대로 가지고 육지로 들어온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고 워낙 드세고 워낙 이해 못할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들끼리 유대감이 있기 때문에 목소리가 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전라도의 주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현재예요. 현재. 물론 이건 제 사견입니다. 이거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고개만 끄덕끄덕 거리시면 돼요. 이게 맞다는 게 아니고 제 의견입니다. 제가 연구해 본 결과, 조사해 본 결과. 자, 대표적인 섬놈 기질이 바로 김대중입니다. 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네요. 왜? 하이도라는 신안군에 있는 이 신안군이라는 게 천 몇백 개의 섬이, 이게 하나의 땅덩어리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이 섬이 하나의 군이라는 행정구역을 이루고 있죠. 그 중에 하이도라는 데서 태어난 게 김대중이에요. 김대중도 섬놈 기질이 있는 겁니다. 섬놈 기질이. 자, 그렇다면 이 전라도에 얼마나 많은 섬이 있냐? 이거 보십시오. 제가 재밌는 기사를 하나 찾아왔는데 귀신도 모른대요. 전라도에 섬이 몇 개가 있는지. 근데 최근에 밝혀진 거는 1951개, 근 2000개가 있는 겁니다. 전라도에만. 전남에만. 이거 아마 처음 듣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뭐 기껏 해봐야 섬이라고 해봐야 몇백 개 있겠지. 밝혀진 것만 1951개고 지금은 아마 2000개 넘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나 많은 섬에 한 명씩만 살아도 2000명이겠네요. 근데 보통 100명 살면 그게 몇만 명이고 몇십만 명이지. 그 인간들이 다 육지로 왔다니까요. 그러면 섬놈 기질이 무엇인지 알면 이제 전라도에 주류가 되어 있고 얘들 되게 드세다니까요. 이 애들이 전라도를 어떻게 장악하고 있는지가 연구가 나오는 거고, 이제까지 왜 그 전라도 놈의 새끼들은 저 모양 저 꼴이야 하는 부분에 일각의 의문이 풀리는 단초가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조금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 준비한다고 오늘 시간 늦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섬놈 기질들이 어떤 기질과 비교할 수 있냐?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비약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깔라면 확실히 까버려야 됩니다. 어설프게 까면 안 된다니까요. 바닥까지 창자까지 다 까놓고 자기 반성을 진짜 뼈를 깎듯이 해야, 그래야 전향이고 그래야 탈라도입니다. 자, 머릿속에 전라도와 섬 키워드를 해서 전라도만이라도 해서 우리가 이 전라도를 혐오감을 느끼게 한 대표적인 사건이 몇 개 있어요. 딱 떠올려 보시면 머릿속에 몇 개 떠오르실 겁니다. 여기 안 들고 왔지만 대표적인 거 하나가 막가파입니다. 막가파 들어보셨죠? 이런 흉악범죄들, 막가파가 뭔지는 뭐 요새 태어난 애들은 검색을 해보시면 알 테고, 이거 인육을 처먹는 사건이었어요. 부자들에 대해서 뭐 한다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애들이고 사형됐지만, 이런 것들. 그리고 그냥 인터넷에 보면 대단히 높은 확률로 반인륜적이고 오바이트, 소위 말해서 막 비위를 상하게 하는 흉악범죄들은 대부분 그 출처를 보면 아주 높은 확률로 전라도입니다. 전라도. 최근에 여자아이를 실종신고 냈는데 결국 지 애비가 죽은 게 나왔죠. 그 전라도입니다. 부정하면 안 돼요. 그리고 무슨 뭐 장모 죽이는 사건. 엄청나게 많은 흉악범들은 물론 경상도에도 살인자는 있어요. 뭐 울산
울산 그리고 평택 원영이 사건 있지만 높은 확률로 반사회적인 범죄, 흉악 범죄의 출처가 소재가 전라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이러한 기질의 DNA를 쫓아가 보면 이런 잔혹성과 잔인함, 인면수심적인 DNA는 따로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건 DNA는 과학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DNA가 바로 근거가 이놈의 섬놈 기질입니다. 섬놈 기질. 높은 확률로. 제 주장입니다. 자, 대표적인 사건을 몇 개 추려왔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고향입니다. 고향. 보성어부 연인 납치 성추행 살인사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영화로도 나왔거든요. 보성의 70대 어부가 배 타러 놀러 온 남자 여자 대학생 커플을 70 먹은 노인이 태워준다고 꼬셨다가 남자 아이를 먼저 바다에 빠져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여자 아이를 성추행하려다가 실패하니까 같이 죽여버렸어요. 여기 보십시오. 근데 이게 제가 왜 이 사례들을 가지고 왔냐면 이거는 제가 이 사건이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설명하자면 그런 사건입니다. 이게 보성 제 고향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거 무슨 보성 이미지를 안 좋게 한다 뭐 한다 이거 없애달라 지랄들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더 널리 알려야죠. 보성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우리 앞으로 이런 기질들이 있는 인간들 쓸어버립시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보면 얘가 뭐라 그랬냐면 저는 무조건 나이가 90이 되든 97이 되든 인간 같지 않고 제가 봤을 때 어른 대접 안 해줄 놈들한테는 다 반말합니다. 얘가 뭐라 그랬냐면 피해자들이 자기에게 배를 태워달라고 한 것이 잘못이다. 이래요. 이런 섬놈 기질이라니까요. 이 인간 고향이 섬이에요. 섬. 보성에 나와서 일을 할 뿐이지. 이런 인간들이 육지로 나왔다니까요. 원래 육지에 적을 둔 전라도 인간들은 좀 덜해요. 제가 주장하는 바가 그겁니다. 그래놓고 왜 많은 그 큰 배 중에서 하필이면 4배를 골라 태워달라고 했느냐. 또한 돈도 안 내고 공짜로 태워진다니까 그게 좋아서 4배를 탄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제가 말하는 섬놈 기질입니다. 전라도 놈 중에 섬놈 기질이 이런 거예요. 뭐예요? 애들 시퍼런 애들을 갖다가 죽여놓고 지 잘못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더러운 기질이 있는 범죄들입니다. 이런 더러운 기질이 있는 범죄들이고요. 이거를 왜 부끄러워요?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입니까? 친척이에요? 난 부끄럽지 않아요. 전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널리 알려야 돼요. 그래야 이런 범죄자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지적을 해야죠. 근데 전라도 사람들 중 근성 중에 이게 진짜 잘못된 거라니까요. 숨기기에 바빠요. 잘못을. 그래봐야 뭐가 나아지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가 대한민국을 들썩들썩하게 했던 신안 염전 노예 사건입니다. 이 사건도 참 어이가 없는 사건이에요. 무려 40년 동안. 이 사건이 보여준 내용도 제가 이거를 하나를 가지고도 주제를 이야기를 해도 1시간 이상의 분량이 나올 것 같은데 이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이 재밌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 구조가 전라도 섬에 사는 염전 이 인간들이 진짜 문제예요. 뭐냐면 이 지역에 있는 이 사람이 40년 동안 노예로 살 수 있었던 거는 이 염전주뿐만이 아니에요. 그 동네 인간들 그리고 그 동네에 있는 경찰들 그리고 신안군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 사람이 도망을 가면 택시를 타고 가서 여관에 가면 염전주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다시 잡아간다는 거예요. 현대판 빠삐용이죠. 근데 이거를 취재를 해가지고 세상에 드러났지만 죄의식이 없어요. 죄의식이. 뭐가 잘못된지를 몰라요. 하물며 이 염전주하고 여관방 아들내미가 뭐라고 글을 올렸냐면 이게 이 지역 정서래요. 이것이야말로 이거를 이런 지역 정서가 고향의 자랑스러운 우리의 끈끈한 유대감이라고 생각하는 전라도 인간들은
솔직히 뒤져버려야 됩니다. 역겹다니까요. 저는 이게 섬놈 기질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빨갱이라서가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인륜적으로 이런 인간들은 진짜 범죄자잖아요. 범죄자가 범죄를 대하는 자세를 교화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죄가 죄를 느껴야 죄의식인데 죄의식이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섬놈 기질이에요. 이 섬놈 기질 오늘 한 1000번 이야기할 건데 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머릿속에 이거를 개념을 꽉 잡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했냐. 이거 제가 오늘 소개해주는 막가파 보성 어부살인 사건, 그 다음에 이거 신안 염전노예 사건 따로 검색을 해보세요. 이거 사건 하나하나가 전라도 섬놈 기질의 단편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근데 시간 관계상 이건 짧게 넘어갈 건데 보세요. 사장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때리다시피 했고 나무 강물, 그리고 개밥을 줬어요. 개밥을. 인간 취급을 안 했단 말이죠. 이 양반이 몇 번의 탈출 시도를 했는데 택시기사가 잡아가 버리고 돌려주고 여관방 사람이 잡아가 버리고 경찰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이쪽은 우리 유지끼리 왜 그래요? 뭔 노예요, 노예가. 서로 협동하는 것이지.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경찰 새끼입니까? 이 양반이 스스로가 편지를 써가지고 탈출을 하게 됐죠. 극적으로. 그러자마자 이제 뭐 섬 실태 조사를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아직도 신안에는 염전 노예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은 신안 지자체에다가 맡겨가지고 이거 조사 안 됩니다. 근데 저는 문재인한테 맡겨도 안 될 것 같아요. 저한테 맡겨주시면은 저는 깨끗하게 이런 쓰레기 새끼들을 소각해버릴 자신이 있습니다. 이거 살려두면 안 돼요. 자, 이게 원래, 근데 이 전라도가 왜 여러분들이 전라도를 욕을 하고 싶은데 욕을 못하는 이유를 저는 알아요. 바로 보복이 두려워서요. 보복이.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석연치 않은 일들이. 근데 저는 그런 거예요. 이런 쓰레기들한테 제가 칼을 맞아서 죽을 것 같을 운명이라면 저는 그렇게 할 운명으로 태어난 겁니다. 두렵지 않아요. 누군가는 까야 돼요. 누군가는. 이런 기질을. 조선족 같은 기질. 중국 놈의 새끼들 같은 기질이 있어요. 왜냐? 섬노예 사건을 제보한 사람이 바로 보건소에 있는 공중보건이에요. 28살짜리. 이 사람이 이 섬노예 사건 발표되고 나가지고 세상을 시끄럽게 떠들썩하게 난 후에 자살했어요. 자살. 이 자살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왜 자살해? 합리적으로 이거는 누군가 죽였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런 새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당사자들한테 나는 당신들이 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들은 언젠가 천벌을 받고 당신들 욕심 때문에 전라도에 섬놈 기질을 퍼뜨리고 DNA를 퍼뜨린 원죄가 언젠가 불벼락을 쳐맞을 날이 와요. 자, 그 다음에 이 염전 노예를 구출한 경찰이 있었어요. 전라도에 정말 보석 같은 몇 안 되는 경찰인데 이 전라도에 있는 이 공무원 한 패거리 새끼들이 그래서 전라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섬놈 기질이에요. 우들끼리. 북한 놈들하고 똑같은 짓거리. 조선족하고 똑같은 짓거리. 그 경찰을 팀장에서 강등시켜버렸어요. 이런 조직 그냥 놔두면 전라도는 각성 안 됩니다. 이거 전라도인들이 내 몸에 이런 DNA가 있을 거라는 끔찍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새끼들하고 같은 DNA가. 저는 벌레 기어가는 것보다 더 싫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분위기가 전라도 내에서 계속 만들어져야 돼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 이런 의인을 공무원 새끼들이 강등시키는데 그거를 눈뜨고 하면서 이거를 정의라고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더 웃긴 거는 뭐냐. 이렇게 해서 염전주들을 갖다가 이제 막 떠들썩하게 다 무슨 뭐 무기징역 시킬 것처럼 떠들고 지랄하더니
감형됐어요. 감형. 항소심에. 그 감형 판결문이 더 웃겨. 전라도 판사 새끼들이. 보세요. 다수 염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다. 피해자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장애인 가족도 돈 주고 하면은 그러면은 합의했겠죠. 40년 동안 고생한 사람은 뭐가 되냐고요. 염전주가 숙식을 제공했대요. 개밥 쳐준 거를. 이거 판사가 판결문을 적은 거예요. 피해자 위해서 보험을 가입했다. 그 보험료는 지가 타먹었어요. 가해자 뉘우치고 반성한다. 섬놈들은 아니라니까요. 이걸 이렇게 판결문 내는 판사 새끼가 사람 새끼냐고. 5.18 광주에서 재판 이런 판사들한테 5.18을 맡겨놓으니까는 이 모양 이 꼴 된 겁니다. 그 판사 새끼가 섬놈 기질 가진 새끼예요. 제가 말하는 섬놈 기질이 이제 조금 이해 가시죠? 자, 이제 사례 중에 이제 오늘 마지막인데 가장 최근에 일어났고 가장 역겹고 가장 더럽고 지저분하고 이런 새끼들을 징역형으로 다스리고 있는 세상이 대한민국의 법치가 저는 역겹습니다. 최순실한테 무엇은 묵시적 안묵 뭐 어쩌고 20년 때린 미친놈들이 이게 법치가 없는 나라예요. 얘들은 정기 고문을 해서 죽여버렸어야 되는데 보세요. 뭐냐. 신안, 염전도 신안, 김대중도 신안, 여교사 성폭행 사건도 신안. 이놈의 신안이 문제예요. 신안이. 섬놈 기질의 성지가 바로 신안의 그 천 몇백 개의 섬입니다. 자, 최근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신안 여교사 단체 성폭행 사건이에요. 이거 정말 이것도 내부를 들여다보면 섬놈 기질이 그대로 보입니다. 뭐냐? 이 신안 여교사분이 첫 부임을 해서 신안 섬에 이제 발령을 받았어요. 초등학교에. 이 단체라는 게 누구냐면은 그 학교에 그 선생한테 교육을 받는 지 자식 새끼들이 있는 학부형 새끼들입니다. 진짜 주댕이를 천장까지 찢어버려야 될 새끼들이에요. 이 새끼들이. 이 새끼들이 이 여교사에게 술을 일부러 그러니까 아주 철두철미하게 준비한 이 여교사 한 명뿐이었겠냐고요. 이 여교사. 요것들이 여교사한테 이 교사분한테 술을 먹여가지고 한 놈도 아니고 세 놈이서 돌아가면서 그것도 또 한 놈이 돌아가면서 성폭행을 했어요. 이게 사람 새끼냐고요. 이 내용도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보시면 이제 내용에 이제 이런 겁니다. A씨 뭐 자신의 차로 여교사를 술을 일부러 먹여서 취하도록 만들어서 데려다 주고 바로 성폭행. 또 B씨가 A씨가 그러니까 A라는 놈이 나가는 거를 밖에서 몰래 쳐다보고 있던 B라는 새끼가 또 들어가서 성폭행. 또 C라는 새끼가 A라는 새끼가 C 보고 가가지고 뭐 해라. 이 세 놈이서 이런 새끼예요. 근데 교사분이 진짜 이 교사분은 의인입니다. 의인. 신고했고 이제 DNA 채취 등 했는데 이 여자 교사분이 아니었다면 이 썩어 빠질 짐승만 또 못한 섬놈의 새끼들은 전라도 섬놈 기질 가진 이 섬놈의 새끼들은 저는 이게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이 지역만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쓸어버려야 됩니다. 이게 빨갱이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죠. 북한이 빨갱이, 북한 놈들만 빨갱이가 아니에요.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이고 반양심적인 반부도덕자들은 모두 빨갱이 새끼들인데 제일 빨갱이스러운 기질 중 하나가 이 섬놈 기질입니다. 아따 혈압 오르네요. 말하다 보니까. 전라도에 있는 이 섬놈의 기질, 그 섬놈 새끼들 어떠세요? 이런 소리 들으니까 제가 말하는 거 듣고 기분이 막 피가 끓잖아요? 그러면 너는 섬놈 기질 가진 놈이에요. 근데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야 저거 진짜 문제다. 야 전라도 큰일 났다. 이런 점이 있었구나 하고
이게 빵 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면제. 아시겠죠? 나는 전라도 사람. 자, 이 관사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아까 그 보성 어부 새끼하고 염전주 새끼들하고 여지없이 섬놈 기질들의 의식의 흐름이 또 나옵니다. 뭐라 그랬냐? 이 새끼가 치조를 받으면서 자기는 성폭행을 한 적이 없으며 관사에는 선생을 지켜주러 갔다. 경찰이 정액이 발견됐다고 말하자 내 정액이 왜 거기 있죠? 이지랄 병을 털어요. 참말로. 요것이 뭐다? 섬놈 기질. 그랬더니 그 섬에 있는 섬놈들만 문제가 아니라 섬 주민이라는 작자들이 뭐라 그랬냐. 세상 천지에 젊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대요. 그 주민들이야, 주민들. 그 쓰레기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있었던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는 판사들이, 그러니까 서울로 와서 재판받아가지고 이 병신들이 나 같으면은 진짜 무기징역을 받아야 될 놈들인데 전라도에서 1심에서 죄에 비해서 형량을 가볍게 때렸어요. 우덜식 재판을 한 거예요. 아까처럼. 전라도 판사 새끼들. 그러니까 전라도에서 판사하려고 그러면 강원도 출신이나 바꿔야 돼. 이거를 무조건 바꿔야 됩니다. 우덜식 재판을 해가지고 이런 미친놈들을 10년 미만 징역을 때려놓으니까 이것도 많다고 이놈의 새끼들이 항소를 했는데 잘못 걸렸죠. 서울 와서 형량 늘어나 버렸어요. 이건 잘 된 건데 아직 모자래요. 요것들 최소 무기징역 때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섬놈 기질입니다. 남의 인생 작살을 해놓고 세상에 비일한 비유는 다 틀어놓고 지가 갇히니까 지죄가 부당하다, 많다, 항소하는 싸가지 없는 놈들. 이것들. 자, 이게 진짜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정말 논리에도 맞지 않고 이치에도 맞지 않고 무엇에도 맞지 않아요. 이게 좌파 우파가 없어요. 이해 안 가죠. 전혀 상식적이지 않죠. 저는 그거를 바로 섬놈 기질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섬놈 기질을 가진 범죄자의 DNA와 반사회적인 DNA를 가진 애들이 위험한 거예요. 이 사회에서는. 근데 그 섬놈 기질이 육성될 환경이 전라도 지역에 너무나 많이 분포되어 있었고 예전에는 그나마 육지로 유입이 덜 했는데 요새는 너무 좋은 교통편으로 육지로 와서 정착을 해버린 겁니다. 근데 요런 인간들이 요런 양심도 없고 의식이 완전 저희랑 달라요. 얼마나 양심 없이 도둑질을 했고 사람들 피해를 줬고 전라도 내에서도 나쁜 짓거리를 했고 높은 확률로 그런 범죄자들이 잘 나가잖아요. 주류가 되고 목소리 큰 놈들이. 그래서 전라도의 리더나 사회를 그 지역 사회를 움켜쥐고 있는 놈의 새끼들이 바로 이런 놈들입니다. 이런 놈들. 양심 있고 정의감 있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밑으로 가라앉고요. 도둑질만 안 했을 뿐이지 섬놈 기질 가진 놈이 판사 되면은 그 큰일 나는 거예요. 경찰서장 되면은 아마 아까 봐준 경찰서장 놈 섬놈 새끼예요. 이게 지금 전라도의 어떤 제가 주장하는 제 나름대로의 뭐 다른 사람은 이런 주장을 안 하더라고요. 겁이 나나 봐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주장하는 전라도의 이해 못할 반사회적 기질, 반사회적 지역이 되는 큰 원인 중에 하나고 구조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채팅창 보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조금 이해가 가시는 분들은 응원 한마디씩 좀 해주십시오. 괜찮았습니까? 괜찮았습니까?
괜찮았냐고요, 신국장님. 괜찮아요? 웃으면서 해야죠, 이런 재밌는 이야기들은. 그죠? 자. 이 섬놈 기질이 정치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김대중이 되겠고, 양심이 없죠. 양심을 이제 팔았죠. 족보도 없고 양심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임종석은 장흥놈이지만 내가 보기엔 조상이 섬놈 기질을 가진 것 같고요. 전라도에 있는 주류를 가진 자들은 이제 다 이런 섬놈 기질을 가진 놈들이 있는 거예요. 왜? 높은 확률로 목숨 내놓고 사는 것들이거든요. 성공과 돈을 위해서라면. 근데 상대적으로 육지 전라도인들도 잘못됐어요. 육지 전라도인들이 얘들한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해지고 도태되고 소외되고 섬놈 기질 가진 새끼들은 더 잘되고 더 잘되고 전라도의 정치인이 되는 겁니다. 높은 확률로 전라도 출신의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섬놈 기질 가진 놈들이에요. 맞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이어지냐. 이런 섬놈 기질 가진 놈들은 본인을 지배하는 의식이 하나입니다. 돈이에요. 얘들은 김정은을 좋아하지 않아요. 문재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임종석 안 좋아해요. 이런 섬놈 기질 가진 놈들은 남을 좋아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뭐냐? 그래서 빨갱이들이 다루기가 쉬운 겁니다. 이런 섬놈 새끼들은. 돈만 주면 돼요. 돈만 주면 양심이 없는 새끼들이고 영혼이 없는 새끼들이기 때문에 애미, 족보, 양심, 도덕성, 윤리, 가치관 다 팔아버리는 겁니다. 전라도 사람들은 똑바로 알아야 돼요. 이런 새끼들이 주류가 되게끔 놔둬서는 당신 자식들이 그 지역에서 살 수 없어요. 대한민국의 타 지역 사람들이 욕하는 모든 근성은 바로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김대중이 너무나 잘 이용한 겁니다. 돈만 주면 다 만들어줘요. 그래서 나라가 이 꼬라지 된 겁니다. 얼마나 다루기 쉬워요. 이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나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 서울 사람들이라든가 강원도 사람들은 곧 죽어도 자존심이야. 한 번은 고민해요. 돈을 줘도 야, 내가 간지가 있고 가오가 있지. 이런데 안 그래요, 섬놈들은. 그러니까 남의 인생 40년을 개 껌밥 먹듯이 노예로 팔아버리죠. 아니, 학부형 내 자식 가르치는 선생을 안 보고 정욕 해소하는 미친놈들이잖아요. 이거예요. 그게 바로 섬놈 기질입니다. 아, 리플 보니까 그거 있네요. 고영태. 남창새끼. 고영태야말로 고향이 담양이라 그러더라고요. 다른 거 없습니다. 높은 확률로 족보 파보면 걔는 섬놈 출신이에요. 나라를 말아먹었죠. 최신실한테 붙어 쳐먹어가지고. 이 남창새끼, 강남 오빠, 마담 새끼 하나 때문에 나라가 이꼬라지 돼버린 거예요. 대한민국 좌익들이 얼마나 병신이냐면 몸 파는 남창새끼한테 이 나라의 정치적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영혼을 다 팔아버리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있는 게 아직도 현재 상황입니다. 이걸 의인이라고 하고 자빠졌어요. 고영태는 섬놈 새끼. 자, 그래서 이 섬놈 기질을 영화로 표현한, 아주 잘 표현한 영화가 몇 개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섬, 사라진 사람들. 최근에 개봉했어요. 이런 정말 영화 감독들이 사회적 문제를 갖고 온부주적인 입장에서 작품을 만들면 인기가 없어요. 그게 대한민국 국민성이에요. 전라도 인간들 빼고도 대한민국 타 지역 사람들도 국민 수준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게 흥행이 돼서 사회 반향을 일으켰었어야죠. 그리고 요게 그 아까 염전 노예 사건을 다룬 영화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서론이 어마어마하게 길었습니다만은 오늘 소개할 요 영화입니다. 오래됐어요. 이거 안 본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전라도의 섬놈 기질을 설명하고 문제 제기를 하기 가장 잘 시나리오가 만들어져 있고 저는 이거 싫어한 것 같아요. 역겹거든요. 엽기적이에요. 미리 경고 드립니다. 불편하실 수 있어요. 진짜 불편하실 수 있어요. 안 보셔도 좋아요. 저 오늘 시청률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쓴다 그랬어요. 이건 기록돼야 되기 때문에.
주변 전라도 사람들한테 이 오늘 동영상 진짜 나라 살리고 싶으시면 욕을 듣더라도 10명 이상씩 전달해 주세요. 이건 꼭 전달해야 됩니다. 정치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제목도 길어. 미치도록 잔혹한 핏빛 복수, 김봉남 살인사건의 전말입니다. 오늘 이 영화를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저건. 자, 제가 이제 쭉 하니 전라도가 한이라는 한 축과 그 다음에 이 섬놈 기질 많이도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범죄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은 드렸지만 이 의식을 좀 더 깊게 다루어준 영화가 바로 이 영화입니다. 엽기적이지만. 그리고 오늘 제 방송을 보신 여러분들은 이 영화가 되게 불편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번 봐보세요. 제가 짧게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 한꺼번에 이렇게 전달이 안 될 겁니다. 줄거리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꼭 한번 제 설명을 듣고 나서 저는 이 영화를 여러분들한테 무슨 재밌게 읽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말하는 섬놈 기질의 당위성과 설득력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예. 자, 이 김봉남 살인사건의 전말은 나온 지 꽤 됐고 여기에 나오는 이 여자가 이제 주인공입니다. 이 여자가 주인공이고 둘이 섬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친구죠. 그리고 이 여자애는 섬에 남게 되고 이 여자애는 도시로 가게 되는데 이 여자애가 혜원입니다. 혜원. 이름이 간략하게 미리 줄거리를 영화에 들어가기 앞서 이 여자 이름이 이제 혜원이라는 여자고 얘가 이제 김봉남입니다. 김봉남. 이 여자가. 원래는 둘이는 전라도의 한 섬에서 같이 뭐 영화에서 특정 지역을 전라도라고 하지 않아요. 이 전라도에서 이제 살다가 이 여자애는 도시로 이제 취업을 갖고 은행원이 돼요. 은행원. 이 여자애는 이제 남게 됩니다. 섬에서. 그러면서 서로 오랜 시간 동안 떨어져 사는데 이 여자애는 이 여자 김봉남이를 혜원은 김봉남을 뭐 살면서 잊어먹었죠. 그리고 섬에 대한 기억이 이 여자애가 혜원이 좋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래서 애써 외면을 했고 이 김봉남은 혜원을 늘 그리워하고 섬을 벗어나고 싶어 하고 편지를 계속 썼었어요. 그게 영화 시작부 전반 도입부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 이 김봉남 살인사건의 전말이 처음에는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줘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이런 장면부터 시작을 해요. 영화가 처음에 영화 장면을 제가 캡처를 떠왔어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굉장히 이 영화 감독이 천재야. 껄렁패 두 명이 이 이쁜 여자를 막 추행을 하고 막 때려요. 폭행하는 장면부터 이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이것들이 섬놈 기질 가진 새끼들이에요. 서울이지만 여기가 서울인데 그래서 이 폭행 장면을 그냥 처음에는 이렇게 막 폭행을 해요. 이 폭행 장면을 목격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바로 아까 섬에서 도시로 나온 은행원을 하고 있는 혜원이라는 여자애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 남자애들한테 폭행을 당하다 도망을 와요. 이렇게 이게 혜원의 차인데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애원을 해요. 애원을 하는데 이 여자 혜원이가 이걸 외면합니다. 외면하고 그냥 가버려요. 여기가 굉장히 짧은 시간으로 이 도입부입니다. 근데 이 도입부를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게 이 도입부가 나중에 나올 결말하고 결국 이 여자도 섬년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압축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외면을 하고 만나보다 하고 갔는데 아까 맞았던 그 여자가 결국 죽습니다. 죽어서 이제 이 살인사건의 목격자가 돼서 경찰에 가서 진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진술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경찰서 진술을 하는 거예요, 진술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진술도 진술답게 해야 되는데 모른다 그래요. 증언도 안 해. 죽은 것도 억울한데 증언조차도 안 해요. 왜냐? 지한테 피해가 올까봐.
요 부분은 섬놈들보다는 지금 대한민국 우파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한테 피해 올까 봐서 막 뭔지 아시죠? 욕할라 또. 그래요. 자,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진술을 안 해요. 진술을 안 하니까 그 여자애를 죽인 얘가 살인범입니다. 살인범. 이 살인범이 이 여자의 혜원이한테 진술을 안 했다고 내가 겁이 나니까 진술 안 했구나 라면서 다시 겁박할 목적으로 추행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당연히 살인 목격자고 이미 도와달라고 했을 때 도와줬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외면하고 죽어서도 목격했으면서도 목격자로서도 양심을 저버리는 짓거리고 마지막에도 이거 이렇게 하는데도 이대로 있는 게 이게 너무 이제 세 번의 양심을 저버리는 짓거리가 바로 섬년기질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혜원이 집에 와가지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봐도 자기가 쓰레기인 거예요. 얼마나 쓰레기입니까? 얘도 쓰레기예요. 주인공이지만 쓰레기라니까요. 그래서 양심의 뭐가 막 뜨거워요. 그러다가 아 내가 너무했다 싶어서 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매번 진짜 막 편지를 절절히 보내면서 몇십 년간 어릴 때 헤어졌는데 복남이의 편지를 보게 돼요. 그래서 잊고 있었던 옛날을 회상하면서 아 나한테 이런 고향이 있었고 친구가 있었지 하고 이 섬을 찾아서 복남이를 한번 만나고 머리 좀 식히고 와야 되겠구나 하고 가게 됩니다. 좀 나빠요 이 여자가. 그래서 이제 이 배를 타고 이제 섬을 가죠. 쫙 이제 섬을 갑니다. 이게 이제 배를 타고 들어간 임마 이거를 얼굴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그 섬과 육지를 이어주는 유일한 배를 운전하는 선장놈입니다. 이거. 요것도 이제 혜원이가 배를 타니까 뭔가 작업질을 하려는 뭐 위트도 있지만 그거 넘어가자고요. 자, 얘가 이제 어렸을 때 혜원이 모습이고, 자, 부잣집이었나 봐요. 이게 이제 가면서 혜원이 어렸을 때 일을 상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 영화에서는 짧게 넘어가지만 섬이라는 협소한 공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여자애는 이제 얘가 김봉남이고 얘가 혜원인데 말끔하고 세련됐고 리코더도 있고 얘는 딱 봐도 못 사는 집이잖아요. 이 좁은 섬 안에도 이런 신분의 차이는 있었고 높은 확률로 얘는 섬에서 기득권으로 행세를 했었고 얘는 아마 많이 좀 안 좋은 취급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것도 이제 숫자도 많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얘가 리코더를 가지고 있으니까 복남이가 한번 가져보고 싶다, 불러보고 싶다 이렇게 하는 장면이에요. 어린 시절을 회상하죠. 근데 이제 그 섬에 이제 이 건들건들한 이제 꼬맹이들이 이 여자애들 둘이가 이러고 있으니까 시시비를 걸러와요. 근데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 혜원이는 이미 이때 이 김봉남한테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양심이 없는 년이죠. 왜냐? 이 복남이가 이 남자애들이 시비를 거니까 이 혜원이를 지켜주기 위해서 지가 가서 이렇게 맞고 당합니다. 성추행까지 당해요. 이 장면이 있어요. 많이 역겨운 부분은 좀 뺐어요. 했죠. 근데 이거를 혜원이가 이때도 그냥 멀뚱히 지켜봅니다. 이 장면이 나중에 아까 그 경찰서에서 하던 짓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가는 거예요. 섬년. 자, 그래서 혜원이가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오늘의 주인공 섬에 도착해서 성인이 된 우리 주인공 김봉남 씨. 김봉만 아니에요. 김봉남. 김봉남 씨를 만나게 되죠. 근데 벌써 수십 년이 지나가지고 봉남이도 변했고 혜원이도 변해서 놀래고 있어요. 혜원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얼굴을 못 봤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재회를 합니다. 이렇게. 근데 안 봤는데도 어마어마하게 김봉남이 혜원을 반가워해요. 과할 정도로 반가워합니다. 근데 이 반가워하는 것도 어떤 절절함이 좀 있어요. 나중에 나오는데. 자, 요 두 놈 잘 보세요. 요 두 놈 잘 보십시오. 얘가 이제 이 섬에는 여자가 거의 대부분이고 남자가 3명 있습니다. 3명.
누구냐면 하나는 이제 모양상으로 이 김봉남의 얘들이 아버지예요, 아버지. 근데 영화 시나리오상으로는 그 사람이 노예라는 게 무슨 남자가 원래 그 사람 하나였는지 아니면 다 떠나서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노예로 표현되는 시아버지가 한 명 있고 얘 둘은 형제입니다, 형제. 근데 이 얘 둘이 형제인데 얘가 김봉남 남편이에요, 남편. 얘는 얘 동생인데 얘는 좀 멍청해요, 멍청이. 좀 어디 좀 모질한 애죠. 그리고 이 여자가 이제 김봉남 시어머니예요. 얘들의 엄마죠. 이 아줌마, 이 할매. 자. 그리고 이게 이 김봉남의 딸입니다. 딸. 어린 딸.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이 섬은 이 남자들과 이제 아주 늙은 얘들의 아버지 할배 빼고는 남자가 3명밖에 없고 거의 뭐 일가 친척으로 구성되어 있는 할머니들 그리고 유일하게 젊은 여자 김봉남으로 구성된 거예요. 이걸 머릿속에 잘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좀 역겨운 시나리오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섬기질. 자, 회원이 왔는데 그 잡다한 내용들은 시간이 너무 기니까 다 뺐는데 이 김봉남이가 아까 근데 이걸 설명을 드려야 되겠구나. 얘들이 누구냐면 사실은 얘들이에요, 얘들. 얘들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라기보다는 히스토리는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혜원이를 위해서 대신 맞아줬는데 그게 얘들한테는 이 좁은 섬에서 성노예로서 학대당할 수밖에 없고 얘는 정작 돈이 많아서 섬을 탈출해서 했지만 얘는 가난한 죄로 섬에 갇혀서 노예가 된 겁니다. 자, 이 장면이 이제 이 김봉남이가 섬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를 조금 보여주는 대표적 장면입니다. 엄청 많은 장면이 있어요. 뭐냐, 이 보십시오. 이게 지금 마루에 앉아가지고 양푼에 밥을 비벼가지고 막 개걸스럽게 처먹는, 막 먹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여자들이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보통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막 잊고 싶어서 폭식을 하고 막 그런 행위들을 하잖아요. 그럼 이 여자가 늘 있어갖고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기서부터는 좀 진짜 수위를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 아까 말했던 김봉남의 남편이 육지에서 돈을 주고 다방 레지를 아까 그 선장놈 배에다 싣고 와가지고 뻔히 김봉남이 보는 앞에서 안방에다가 이 여자를 성쾌락을 욕정을 푸는 거예요. 이게 그 장면입니다. 수의상 이제 뭐 이런 거는 안 가져왔지만 뭐냐, 섬에 이제 와이프가 있는데도 김봉남이 뭐 구실상 와이프예요. 아직 이 엽기적인 스토리가 아직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여러분. 육지에서 돈을 주고 여자를 사가지고 와서 마누라가 있는데 뻔히 있는데도 안방에서 그런 짓거리를 하고 그것을 김봉남은 늘 그래왔다는 듯이 그렇지만 저항할 수 없다라는 단편적인 표현을 보여준 게 밥을 비벼먹고 있어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이런 장면을 보고 이 시어머니라는 여자가 이럽니다. 이건 명백히 아까 말했듯이 반인륜적인 짓거리잖아요. 뭐로 보나 이거 지 아들내미를 가서 나소로 찍어주게 해야 되는 짓거리를 이 시어머니라는 여자가 봉남이한테 야 이년아, 오히려 김봉남한테 너는 네 서방이, 대사가 그래요. 너는 네 서방이 다른 여자가 뭐를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밥이 목구녕으로 쳐 넘어가냐? 이래요. 이 시어머니가. 그래서 여기에 이 시어머니라는 여자의 섬년 기질이 나오는 겁니다. 죄의식이라는 게 없다니까요. 배운 적도 없었을 거예요, 섬에 갇혀서. 자, 그러다가 이제 이런 분위기를 머릿속에 엽겹지만 잘 구성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전라도에 있는 주류 섬놈 새끼를 깨부수기 위해서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가, 그렇지만 김봉남은 너무 많이 당해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딱 하나, 뭐냐? 바로 지 딸한테만큼은 이런 장면을 들키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딸이 이 와중에 놀다가, 아까 이제 혜원이하고 이제 놀다가 오니까 황급히 이게 물질하던 옷을 입은 채로 가서, 아, 오지마 하면서 이렇게 말리는 장면이에요. 얼마나 이게 참 모정입니까? 모정. 이거 되게 가슴 아파요, 이 영화 보면. 늘 더럽고 추접스럽고 혐오감 느끼고 무서운 거는 눈 질끈 감으면 안 돼요. 눈 똑바로 뜨고 깡깡하게 맘먹고 깨부셔 버려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모정을 좀 느낄 수 있었고. 근데 이 혜원이라는 여자애는 이걸 알아요. 얘가 눈치가 되게 빠른 애거든요. 아는데도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뭘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정작 도시로 가서 지 혼자 뭔가 세련돼지고 바뀌었다라고 착각은 하고 있지만 이 여자야말로 진짜 전형적인 섬놈, 섬년 기질 가진 여자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재밌는 이제 상황인 거죠. 뭐냐? 이게 이제 아까 말했던 그 남편하고 나쁜 짓거리 한 다방 레지입니다. 레지. 육지에서 돈 받고 온 다방 레지예요. 이 다방 레지가 여자로서, 이거 몸 파는 여자인데도 몸 파는 창녀가 봐도 김봉남이가 보기에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언니 왜 이렇게 살아요? 애하고 같이 도망가요. 내가 그렇게 해줄게요. 도와드릴게요. 오히려 얘가 이제 말을 해요. 그런 장면이에요. 자, 그렇지만은 이제 이 과정 중에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 오죽하면 이 장면도 참 시사하는 바가 커요. 몸 파는 여자가 김봉남이라는 섬에 갇힌 성노예를 안쓰러워한다.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장면도 참 독특한 장면인데 이 팔이 이제 남편 팔이에요. 남편 팔. 그러니까 이 장면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여러분. 조금 더 비틀어 봐야 돼요. 뭐냐면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은 못 배워 처먹었다. 못 배워서 그렇다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뭐냐? 이게 이제 학대를 해요. 학대를 하고 진짜 인면수심의 섬놈 기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남편 새끼인데 이 김봉남이가 양봉 이거 벌집을 하다가 벌에 쏘여요. 벌에 쏘이니까 이 인간 같지도 않은 새끼가 이 장면이 보여주는 바가 조금 희한해요. 된장을 가지고 와가지고 섬에 있는 이제 민간요법이죠. 된장을 가서 무덤덤하게 이 여자애한테 툭 떨어뜨려 놓고 갑니다. 그게 이제 한편으로는 야, 얘들이 교육을 못 받고 못 배워 처먹고 옛날 세습을 그대로 받아서 섬놈 기질이라서 이런 짓거리를 죄의식 없이 하지. 학습만 했다면 배웠다면 이런, 그러니까 인성은 좀 있나. 남편이라고. 이까짓 것도 남편이라고. 자, 이런 장면이고요. 자, 이제 이게 조금 이제 좀 뭐가 있어요. 이게 있는데 뭐냐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영화에서 이제 이게 어떤 이 영화를 급반전시키는 건데 이게 누구냐면 김봉남 딸이에요, 딸. 아까 그렇게 자기가 모진 학대와 성적인 이런 거를 받으면서도 그렇게 지키고 싶어 했고 이 섬에서 유일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제공한 모든 끈인 딸이에요, 딸. 그 어린 딸. 이 딸이 묘한 장면입니다. 손톱에 매니큐어를 바르고 막 화장을 해요. 화장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김봉남이는 지 남편이 화장품을 안 사줘요. 뭐 사줄 리 없죠. 일이나 시키고. 안 사주는데 이 어린 딸한테 애들이나 쓰는, 아니 어른들이나 쓰는 화장품을
얘가 가지고 있고 김봉남은 사준 적이 없는데 매니큐어를 바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김봉남이 화들짝 놀래서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이럽니다. 너 어디서 났어? 그러니까 이 딸이 뭐라 그러냐면 아빠가 사줬단 게 그래요. 아빠가 사줬단 게.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이 딸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아, 나 아빠한테 이쁘게 보여야 된단 말이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 어린 여자아이가. 조금 여기서 또 머리 아파집니다. 나 아빠한테 이쁘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봉남이 느낌을 온 거예요. 이제 그렇게 지키고 싶어 했던 이 딸아이에 대해서 이 애비라는 새끼가 나쁜 짓거리를 하고 있구나. 왜냐? 이 어린애가 아빠한테 이쁘게 보여야 된다니까. 이렇게 해요. 이 썩을 놈의 섬놈의 새끼들. 그러다가 이 남편이라는 놈이 와서 넉살 좋게 너는 할 것이 없어서 네 딸한테 질투를 하냐 하고 김봉남을 이렇게 두드려 팹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수위 조절상 좀 그런데 너는 왜 네 딸내미한테 질투를 하냐 이래요. 근데 이게 이제 이 딸아이를 무릎에 앉힌 장면입니다. 무릎에 앉힌 장면. 그러면서 이게 도저히 딸아이한테 하는 스킨십은 애비로서 할 짓은 아니죠. 저도 딸이 있지만. 이걸 보고 김봉남이 확신을 가져요. 아, 이 새끼가 나한테는 하다 그렇지만 내 딸한테도 몹쓸 짓을 하고 있구나. 라고 감을 잡습니다. 그래서 김봉남이가 그 모진 성적 고문과 모진 학대를 다 견뎌왔지만 이 섬을 살아야 되고 탈출해야 되는 모든 이유는 이 모정 때문이었던 거예요. 이 딸아이 하나 지키려고. 딸아이 하나만큼은 꼭 내가 지켜서 나는 못 나가도 되지만 이 혜원이라는 아까 섬령 기질 가진 년, 친구란 년, 걔한테 내가 못 나가더라도 이 딸아이만큼은 주고 싶었던 게 아마 맞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덜컥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죽이려고 이렇게 낫을 듭니다. 낫. 낫을 들고 이제 남편을 죽이러 가죠. 근데 이때 못 죽여요. 왜냐? 줌해주세요. 줌해주세요. 이 남편을 죽이러 딱 갔는데 딸아이하고 눈이 마주칩니다. 이 딸아이 눈 줌해주세요. 더 줌해주세요. 더. 그만. 이 딸아이하고 남편을 죽이러 갔는데 눈이 마주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유가 분분해요. 딸 아이 앞에서 사람 죽이는 게 싫었던지 아니면 좀 복잡해요. 이 내용이. 그냥 딸 아이가 좋아하고 딸 아이가 생각 없이 아빠로서 가지고 있는 그 부정 자체를 깨뜨리기 싫었는지 어쨌든 안 죽입니다. 네, 빼주세요. 이 장면이 참 쇼킹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때 아마 남편 죽였었을 수도 있고 저녁에 이 모든 상황을 이제 이 혜원이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탈출을 좀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늘 그래왔듯이 혜원이는 또 외면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 혜원이라는 캐릭터가 저는 이제 나중에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 거는 사실 이 섬에 있는 옆에 애들도, 그러니까 할머니들도 역겹고 그 남자도 역겹지만 영화가 끝나고 나면 제 개인적으로 제일 역겨운 사람이 바로 이 혜원이었거든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빠져요. 그랬고 막 도와달라고 이렇게 애원을 합니다. 아니면 딸이라도 빼달라고. 참. 자, 이게 섬의 전반적인 배경이고요. 이렇게 이제 전반부가 흘러가요. 이렇게. 이러면서 이제 원래 이제 이 영화는 엄청나게 많은 장면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만 전반부를 이렇게 꼭꼭 집어줬고, 자, 이제 후반부에 본격적으로 이 장면이 뭐냐면 김봉남이가 남편이 마루에서 자고 있는 사이에 주머니에서 돈을 훔칩니다. 돈을 훔쳐요. 왜 돈을 훔치냐? 이게 바로 딸과 이 섬을 탈출을 하려고 시도를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참 잘 들으셔야 돼요. 시도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탈출을 도운 자가 누구냐? 이렇게 딸하고 이제 돈 도해가지고 가방 싸가지고 도망을 옵니다. 딱 도망을 하는데 아까 그 다방 레지가 김봉남이를 위해서 약속을 지정을 해가지고 핸드폰도 없는데 약속을 해서 언니 내가 언제까지 올게 해서 이 여자가 배를 끌고 와요. 이 여자가 지 남편하고 이제 뭐 막 해서 배를 타고 언니 빨리 와 이러는 장면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죠. 이 선장 새끼를 잘 봐야 된다고. 이 새끼가 이놈이에요, 이놈. 이놈인데 이게 이제 신안 염전 사건하고 똑같아요. 이제 김봉남은 신이 나서 딸하고 내려왔는데 사실 이 섬을 탈출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왜냐? 육지로 가는 유일한 수단이 이 새끼밖에 없는데 이거는 섬 사람들하고 이 섬놈의 새끼들이랑 한 통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실컷 이 여자를 위해서 데리고 왔지만 이 여자는 뭘 모르죠. 육지에서 다방 내지하는 여자니까. 근데 데리고 왔지만 어차피 뻘짓 백값만 날린 거예요. 그거를 이 섬에 있는 할매라는 거는 도관에 든 쥐다라고 쳐다보고 있어요. 못 도망가는 거예요. 못 도망가는 거. 자, 이 선장이라는 놈이 뭐 담배가 없다, 뭐가 없다, 시동이 안 걸린다 핑계 대가지고 결국 탈출을 못하게 해가지고 이 아줌마와 이 남편한테 넘기죠. 넘겼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영화가 좀 지저분해집니다. 아, 좀 근데 진짜 비상하네요. 저는 원래 이런 체질이 아니거든요. 이런 거 설명하는 체질이. 이 할머니들이 이 섬에 이 할머니들 몇 명 더 있어요. 있는데 이 표정을 한번 보세요. 참 잘 찍어요. 연기 잘했어요. 특히 이 할매 가소롭다는 뜻이. 그리고 그 어떤 인간적인 처절함이나 그 모성에 대한 불쌍함이 없어요. 못 배워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김봉남이가 이제 잡혀옵니다. 잡혀와서 여기서부터 이제 질질질질질질질 끌려가요. 뒤지게 맞으면서. 그 와중에 아까 그 선장놈의 새끼는 이 새끼가 뭐라 그러냐. 칵퇴 하면서 침 뱉으면서 에이 더러운 창년인가 뭔가 그래요 이게. 입에 못 닮은 그런 욕을 해요. 근데 이것도 재밌어요. 이 딸아이가 표정이 이게 기분 좋게 탈출을 했다가 저 선장 얼굴을 보고 실망하는 김봉남과 이 딸의 얼굴인데 이 딸 어린 여자인데 이 딸의 표정이 참 묘합니다. 놀란 것도 같고 기분 좋아하는 것도 같고 뭐 복잡해요. 이 표정은. 이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김봉남이 지 남편한테 질질질질질 끄집혀 가죠.
그리고 이 다방내지는 이 다방내지가 이제 이 영화가 끝날 때까지 살은 건지 죽은 건지 결론이 안 나오는 유일한 인물인데 이 동생한테 저것 좀 도와줘요. 왜 저래요? 막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이 동생이 다방내지를 끄집고 가버립니다. 죽인 건지 아니면 살려둔 건지 이게 영화 끝날 때까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 한 장면으로만 표현했어요. 이게 되게 좀 그래요. 처음으로 이 딸아이가 자기 엄마가 너무 맞으니까 지 아빠 다리를 깨물어 버립니다. 근데 이 다리를 깨물고 처음으로 아빠한테 이제 정말 지를 사랑하는 모정을 이 딸아이도 알고 있었고 이게 잘못된 걸 아는 거죠. 깨물었는데 이 남자가 탁 쳤는데 이 여자아이가 돌에 머리를 찍고 죽어버립니다. 죽어요. 딸이 죽습니다. 김봉남의 이 섬을 버티는 유일한 이유였던 딸아이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경찰에 이 사건을, 이게 경찰이에요, 이 경찰 새끼. 애가 죽었으니까 경찰이 이제 수사를 나왔겠죠. 근데 이 경찰은 이 눈빛을 보면 아시겠지만 뭔가 알아요. 이게 단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하는데 이 경찰놈한테 이 시어머니가 돈과 꿀과 뇌물을 줘서 보내버립니다. 그 받아 처먹고 가버립니다. 근데 그 배를 타고 이 혜원이는 나가죠. 아니, 못 나가죠. 나가려고 해요. 아까도 마찬가지라. 그 배를 타고 또 탈출을 하려고 합니다. 정말 이 여자는 좀 역겨워요. 그리고 뭐 에피소드로 이 혜원이에 대해서 수면제를 먹여가지고 이 동생, 들떨어진 동생이 겁탈을 하려고 하는데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이 김봉남은 친구를 지켜주기 위해서 희생을 하죠. 좀 제지를 합니다. 경찰이 아무 조사 없이 이제 나가는 장면이고, 이제 그 애가 죽었는데 김봉남이 이제 이 뒤에 장면은 어떻게 하냐면 막 일을 미친 듯이 합니다. 너무 막 울지도 않고 일을 막 미친 듯이 하고 막 있기 위해서 막 바쁘게 뭐를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와중에 이 할매라는 인간들은 막걸리 먹고 있어요. 막걸리 먹고 있습니다. 참 좀 인면수심이잖아요. 섬놈 기질. 자, 이 영화에서 나오는 이 섬의 지역이 어딘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물증이 나옵니다. 바로 이 홍어. 이 홍어가 어디 겁니까? 전라도 것이고 신안 겁니다. 이 저 막걸리 안주로 여기에서 귀하게 여기는 홍어를 안주로 꺼내려 이제 시어머니가 홍어를 꺼내죠. 자, 근데 이때부터 김봉남이 이 섬에 있는 모두를 죽여버리고자 마음을 먹게 돼서 이제 사람을 이제 죽이기 시작을 하죠. 그 첫 번째가 섬에 있던 이 할머니들을 죽였고, 그 아까 막걸리 먹던 할머니들은 다 낫으로 쳐 죽입니다. 이런 잔인한 장면은 다 이제 패스를 했죠. 그리고 이제 이 시어머니, 이때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섬에는 남자들밖에 없었어요. 여자들밖에. 왜냐면 이 뭐 벌꿀이나 뭐 이거를 하려고 아들하고 동생하고 육지로 나간 사이에 이제 김봉남이 계획을 한 거죠. 그래서 한 명 한 명 다 죽이고 이 시어머니가 홍어를 안주로 썰어 오는 길에 이 김봉남을 마주칩니다. 이 홍어 떨어뜨리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결국 끝까지 이 시어머니가 이제 도망을 다니다가 이 낭떠러지까지 김봉남이 마지막까지 막 죽이진 않아요. 근데 이 시어머니가 결국 다른 할머니들은 막 잔인하게 죽는데 이제 낭떠러지에 궁지까지 몰려가지고 자기가 뛰어내려서 죽습니다. 근데 이것도 김봉남이 죽여버렸어야 이게 복수가 완성이 되는데 이 시어머니라는 인간이 김봉남한테 안 죽어줌으로써 어떤
그런 섬의 이기적인 그런 것도 또 보여주고 죽은 장면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엄청 잔인한 장면인데 이게 동생이에요. 동생이 섬에 복귀를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뭐 죽은지도 모르고 우물에 있다가 이제 김봉남이 이제 목을 잘라버리죠. 목을 잘라서 죽이고 이제 남편까지 죽이고, 남편 죽이는 이런 잔인한 장면들이 이제 다 삭제를 했어요. 그리고 아까 혜원이는 배를 타고 나갔고요. 그리고 이제 다 섬에 혜원이까지 나가고 나서 이제 이 살인으로 모든 기존에 있는 딸이 죽고 나서 더 이상 자기가 버텨야 될 이유도 없어요. 없어서 모든 섬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나서 김봉남이 예쁘게 분장을 하고 배를 타고 나갑니다. 다른 배인데 배를 타고 나가가지고 여기서부터 좀 이제 될 내용이 없으니까 정리를 하자면 혜원이가 있는 파출소에 왔어요. 파출소에 이제 그런 거 신고한다고 왔는데 파출소 아까 그 자기 딸 죽은 사건 외면한 경찰도 결국은 이렇게 찔러서 죽이죠. 이게 이제 김봉남입니다. 예쁘게 화장을 하고 이 경찰까지 다 죽이고 이제 이 유치장에 있는 이 혜원이를 마지막으로 남겨두고, 이 혜원이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봉남 입장에서는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조금? 근데 김봉남은 혜원이를 충분히 수갑을 채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베고 그 어렸을 때 그 리코더를 부르는 장면으로 이제 이 영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이게 이제 김봉남은 이런 거죠. 정작 섬이라는 곳에서 끝까지 버티고 했던 유일한 섬놈 기질을 안 가진 사람은 결국 김봉남 하나였던 거예요. 근데 섬을 탈출해서 외지에서 수십 년을 살았지만 섬년 기질을 죽을 때까지 못 버린 년이 혜원인 겁니다. 결국 섬에서 살면서 평생을 희생하고 딸아이 때문에 버텼던 김봉남은 정작 끝까지 용서만을 했고, 혜원이라는 여자는 끝까지 섬년 기질로 외면하고 배신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영화가 끝이 납니다. 상당히 긴 영화였죠. 자, 따라오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자, 이 영화가 왜 제가 이거를 이 섬놈 섬년 기질을 자꾸 년놈 하니까 듣기가 싫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왜 이거를 이제 제가 생각하는 섬놈 기질을 가장 잘 표현하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냐면, 요 영화 이제 결론, 과정은 한번 영화를 꼭 찾아보십시오. 제 설명을 들어보시고 그럼 재밌을 겁니다. 뭐냐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혜원이라는 여자가 지금 전라도 육지에 잔뜩 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 강남 바닥에 잔뜩 차 있는 거예요. 서울 사람이 척 말을 하고 사법고시를 봐서 판사인 척을 하고 있지만 진짜 섬년 섬놈 기질을 가진 놈들이 있는 겁니다. 정작 전라도에 산다고 해서, 섬에 살고 있다고 해서 김봉남 같은 사람은 있어요. 근데 김봉남 같이 매일 용서하는 사람은 끝까지 피해자가 되고 소수자가 돼서 지금 전라도의 의인들의 씨가 말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혜원이 같이 섬년은 출세하고 외면한다게 돈 많이 벌어서 잘 나가서 그게 전라도의 주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겁니다. 제가 굳이 앞에 강력 범죄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역겹기 그지없는 영화를 하나 들고 와서, 저는 무슨 영화 평론가도 아니에요. 그냥 뜨내기일 뿐이고 뭐 많이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과 평범하고 한데
굳이 이거를 전라도에서 태어났다는 놈이 전라도 놈이라는 이유로 왜 이런 역겨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냐면, 자, 우리가 정치를 빼놓고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 주머니에 이런 거죠. 내 주머니에 당장 1,000만 원이 들어오는 지금이 행복할 리 없다는 거예요. 제 주장은. 완전한 행복의 완성은 내가 뿌려놓은 이 자식들과 그 이후의 유전자들이 내가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인생이어야 이 인생이 완성된다고 보는 거고, 이 시간과 역사를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일 뿐인데 우리가 그 역할을 똑바로 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는 평가와 반증은 우리 세대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식 세대가 하는 건데, 보십시오. 분명히 지금의 현 상황에서 좌파 우파 없이 전라도는 역겨운 동네가 됐습니다. 내 고향 전라도가 욕 처먹는 동네예요. 근데 제가 봐도 그래요. 그러면 사람 새끼들이라면 뭐가 문제인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 여교사 성폭행을 하면서 내 정혁이 거기 왜 튀어갔지?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염전 노예 그 사람들 같이 내가 밥 주고 보험해줬다 이런 짓거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성어부처럼 내 배를 탄 그 새끼들, 그 애들이 잘못됐다 이런 짓거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죄가 당신들 자식들한테 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면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 허심탄회하게 드러내놓고, 그러니까 이런 죄인들하고 도매 취급받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라도 내에 이런 섬연노무 새끼들이 전라도 지역 사회를 이 진짜 썩어 빠진 소새끼 여물 주듯이 돈으로 아가리를 물리잖아요. 이 나쁜 놈의 새끼들이, 대한민국 빨갱이 새끼들이. 그런 것에 돈 받아 처먹는 선연놈들이 전라도를 붉게 물들이고 있는 겁니다. 붉게만 물들일 뿐만 아니라 전라도를 고립시키고 있고, 천년만년 살 거 아니고 그 땅 자기 자식들이 살고 손주가 살 땅인데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짓밟고 있는 거죠. 죄 짓는 겁니다. 자, 지금 전라도에서 중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대학을 서울로 오면 지금보다 더 전라도는 욕 처듣게 돼 있습니다. 전라도 것들, 이 홍어 새끼들, 이 라도 새끼들은 언젠간 뒤통수를 친다니까. 이거 누가 만든 거냐고요. 적어도 40년 전부터 살았던 기성세대가 만든 겁니다. 이 책임. 김대중이가 만든 거죠. 정확하게. 이거를 왜 지금 전라도에 대해서 그런 기질 아닌 어린 애들이 그런 취급을 받냐 이거예요. 뇌가 있는데, 눈이 달렸는데, 모두가 하나의 대한민국 틀에서 쌍놈은 쌍놈이라 그래야 됩니다. 사람을 죽인 놈은 살인자죠. 그러면 살인자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섬노무 새끼들은 내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살인도 정당해야 되는 건지. 그게 바로 섬놈 기질이라는 거고, 전라도에 있는 분들은 똑바로 아셔야 되는 게 이런 섬놈들과 정상인 전라도를 분리하는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데모하세요.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애들 뭐 하는 거예요? 제 방송을 보고 기분이 나쁘면 족보가 섬놈인 것들이고, 제 방송을 보고 가슴이 저려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일어나자 라면 정상적인 전라도 사람인 겁니다. 의로운 겁니다. 이 운동이 좌파 우파를 가리지 않고 전라도에서는 여러분들 몸 안에 있는 DNA를 건강하게 퍼뜨리고 자식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전라도 내에서 뼈를 깎는 통렬한 노력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를 적어도 5년 내에 이루지 못하면 지금 조선대와 전남대를 다니고 있는
청년들의 자식들은 대한민국 그 어디에서도 인간 취급 못 받는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자, 저는 주장이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라도가 어떻다 잘못을 했지만 우리가 이제 용서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라가 이 모양인 겁니다. 그래서 임종석이 깝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같은 인간이 김정은이 꼬붕짓거리를 하고 똥구멍을 빠는 겁니다. 이 사상과 이념은 그리고 국가와 이 국가 간이라는 것은 관대함이 아니에요. 이걸 굉장히 착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념과 사상과 국가 간은 매우 이기적인 겁니다. 아집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것과도 양보를 해서 안 되고 타협을 해서 안 되는 것들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이념과 국가 간과 사상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우파는 관대하면 좋은 사람이라는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빨갱이들 냅둬서 이 모양 된 거예요. 죽일 놈을 죽일 때 못 죽여서 이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리다 보니까는 불쌍해지거든요. 불쌍하다고 냅두면 안 돼요. 죽던가 몹쓸 인간들은 죽어버리던가 정말 이 매가 아파서 두 번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봐주는 거예요. 그 와중에 원래 죄가 없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빨리 우리 세계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저와 전라도 지성인들이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자, 전라도에는 매를 호되게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고 있는 이 프로가 오늘로 이제 18번째가 됐는데 저는 일부러 주제를 정해놓고 합니다. 아무 주제나 막 가지고 온 것 같지만 나중에 제가 한 프로의 제목만 한번 쫙 보십시오. 그러면 그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뭐냐? 그겁니다. 전라도가 과거로부터 어떻게 출발됐고 오늘 이제 섬놈 기질까지 해서 여순 반란 사건이 6.25 전쟁 이전에 전라도 우익의 씨를 만들었고 정치적으로는 그것이 김대중이라는 정치 인생에 어떻게 이용됐고 5.18이 그것을 기폭화했고 김대중이 후계로 삼는 임종석이라는 놈이 정계에 진출해서 끄집고 와서 이런 복잡한 썸놀 기질까지 뭉땅거려서 나라 작살내기 직전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완성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대한민국은 빨갱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고 좁게는 전라도에 아직 양심 있고 의로운 사람이 있다. 그 개체수가 많아질 것이다. 전라도를 속이고 있는 섬놈의 새끼들, 섬연놈의 새끼들은 이제 이 나라를 너희들의 이 섬놈 기질로 결국 갖고 온 게 돈과 맞바꾼 게 나라 팔아먹는 거거든요. 이제 한계에 왔다. 전라도는 이제 섬놈 기질과 가짜 민주화를 구분하고 5.18을 폭동이라고 인지해야 됩니다. 전혀 거기에 동조한다고 해서 또라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 보세요. 멀쩡해요. 말 잘하잖아요. 배울 만큼 배웠어요.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근데 당당해요. 이게 진실이기 때문에. 편합니다. 착한 사람 규정도 없습니다. 그런 허무맹랑한 것에 목매달지 말고 의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제가 동료가 되어드릴 것이고 우리의 많은 그런 섬놈 기질이 아닌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러분을 열렬하게 환영해주고 이 섬놈 기질을 이 대한민국이 아닌 지구상에
DNA까지 쓸어버리는데 우리가 같이 싸우고 일어나야 됩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섬놈기질 넘버 1 임종석입니다. 섬놈기질. 살아있는 자로서는 역사적으로 가장 섬놈기질의 대표 주자는 김대중입니다. 문재인은 섬놈기질이 아니에요. 멍청한 거지. 그리고 이북의 김일성이 족보는 높은 확률로 조상이 섬놈일 가능성이 많아요. 자, 이거 아시면 좋겠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오늘 했던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한과 섬놈이라는 어떤 전라도의 이질적인 기질을 이해하는 키워드가 됐으면 좋겠고, 요거 듣고 아, 안정권 말 잘한다 넘어가지 마세요. 학습의 자료로 써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전라도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놀지 마세요. 나라가 어떤 상황인데 놀아요. 공부하시고 써먹으시고 퍼뜨리시고 가르치십시오. 앉아서 의를 바라지 마세요.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자, 오늘 안정권의 전라도가 전라도를 말한다. 전전말 18회차 정말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시나리오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진짜 정성 없는 방송을 해서 여러분들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제가 펼치고 싶은 일정 부분에 제 머릿속에 있던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제 나름대로는 좀 잘 풀어낸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되게 저희 뉴스타운이 어렵습니다. 당연히 어려워서 조회수와 실시간 시청자 뭐 어떤 방송 보면 뭐 3,000명 넘어가고 부럽더라고요. 배도 아파요. 후원금 뻥뻥 들어오면 저도 인간인데 왜 배가 안 아프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이 자료를 준비하고 제가 이것을 열심히 준비하고 해나가면서 대한민국의 그 어떤 강사보다 유튜버들보다 명분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가장 뜨겁다고 자신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불씨가 되어주시고 제가 하고 있는 운동 방향 그리고 하고자 하는 방향 저는 막 모르겠어요. 대중적이어야 된다는 주의예요. 저를 위로 세워버리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대중으로부터 너무 격차를 띄워서 자기를 띄우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는 주의입니다. 시장 바닥과 같아야 돼요. 제 이야기가. 그래야 제가 원체 멍청하고 모르기 때문에 같이 배우는 거죠. 그런 와중에 제가 하고 있는 고민은 무슨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문제의식을 가지면 다 할 수 있는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이루는 것은 국가를 지키는 겁니다. 국가를. 여당은 빨갱이 당이니까 빼고 야당에 분분합니다. 어느 당이 잘났다 못났다 하는데요. 저는 둘 다 잘못됐다고 봐요. 인물에 대해서 저는 관심 없습니다. 잘못하는 거 쌍욕해야죠. 그게 뭐 분열합니까는 뭐 분탕이라고요? 그러면은 뭐 미친놈, 미친 자식을 뭐 계속 그냥 이쁘다고 오냐오냐 할 겁니까? 그러다가 집구석 기둥뿌리 부러지는 것도 모르고 참아줄 만큼의 선을 넘으면 호되게 회초리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전라도 똑같아요. 중요한 거는 국가가 아닙니다. 국가 없고 땅 없고 애국가 없고 태극기 없으면 여러분들은 거지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위중한 상태입니다. 애국이 달리 애국입니까? 나와서 하나라도 소리내고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겁니다. 방구석 여포 새끼들은 애국자 아니고 아는 척 아닙니다. 나와서 불편하더라도 태극기는 어딜 가도 흔들어 주시고 반중 집회 좋습니다. 가세요. 허세요. 하겠다는 사람한테 가시면 됩니다. 또 그 기획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나중에 하겠다는 사람들은 기다려 주세요. 뭐가 그렇게 난리들이세요? 가시면 돼요. 도와주시면.
이거를 내 주류와 내 컨셉을 안 따라준다고 해서 애달아도 하지 마십시오.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나중에 다 만난다니까요. 왜 이걸 이렇게 싸우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시진핑은 개새끼고 반중은 우리가 이 국가를 지키기 위한 정점에 있습니다. 지금은 빨갱이가 지금 평창에 내려와가지고 인공기를 쳐흔들고 지랄을 하고 있는데 일단 요것부터 죽여야 된다는 게 뉴스타운의 소신이에요. 일단 그렇습니다. 저희 뉴스타운은 입장이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국가 이익과 국가 간을 저해하고 침해하고 분탕질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저함 없이 단호하게 매를 들 겁니다. 저희 매는 유독 아프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제가 전라도를 때리는 걸 보시죠. 전라도 사람들 아프죠? 그렇지만 전 전라도입니다. 자, 오늘 전전말 18회 정말 작심하고 편성했기 때문에 다른 편보다 길었습니다. 느끼는 바가 있었고 좋은 교재가 됐고 잘라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데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기록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고 명절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뉴스타운을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사가 커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도 잘 됩니다. 대한민국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설령 무너진다 해도 저는 우리 뉴스타운은 문재인한테 굴복 안 합니다. 김정은 새끼한테 굴복 안 합니다. 화이팅 하시고 이만 안종근의 전라도 저를 말한다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